신축의 공급, 지금 공급된 것도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전세가 안 나가가지고 전세 대란이 벌어지고 있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막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 공급 절벽인가요? 그러니까 물량 자체는 줄었지만 입주 물량들이 막 들어오는 신축의 물량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채워줄 수요가 없어요. 이게 공급 절벽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은정 감정평가사입니다. 갭투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전체 거래 중에서 90% 가까이 갭투자가 감소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이제 시장에 투자의 수요로서 참여했던 가수요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 위주의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입주 물량이 이제 줄어드는 부분은 이게 뭐 줄어든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줄어들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 지역의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평균 대비해서 일정 시점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 왔던 시장이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물량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도 좀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줄어들긴 했는데 공급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공급 부족에 대한 것들을 우려할 수는 있지만 이거 말고도 집이라는 게 한 번 지어지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축의 공급만이 공급이 아니다. 그러면 시장에 이제 기축의 공급, 이미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집을 이제 매물로서 내놓는 형태 또는 강제적인 형태로 팔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무조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 부분은 대출을 그동안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쓰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내로 대출을 좀 축소하자 이런 개념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 거고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주택 시장 자체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아파트 시장에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떤 자본의 축적 시간이 굉장히 짧은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수요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일정 부분 이제 자금을 축적하는 시간을 갖고 시장에 참여하는 이런 어떤 시기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걸 마련한 2030이라면 제도적으로 어떤 2030에 대한 혜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분양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출에 있어서도 정책 자금의 대출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만큼만 빌려서 시장에 참여하라는 건 전체 세대의 공통적인 어떤 적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또 이제 실수요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실수요가 뭘까를 생각을 하면 사고 싶은 무주택자가 다 실수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요는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플러스 그 능력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자기가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활용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요 사람들이 실수요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집이 없으면 무주택자면 다 실수요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수요라는 개념은 굉장히 모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수요자도 내가 거기 살기 위해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집을 사면 돈을 번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수요, 이거 실수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무주택자일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런 거는 약간 좀 프레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이 규제되는 상황이 계속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유는 이제 대출의 한계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빌려줄 수 없는 구조, 과거만큼 많이 빌려줄 수 없다. 그 얘기는 그만큼 자기가 자산을 많이 축적을 해서 시장에 참여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이제 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 등을 통해서 일정 부분 자금을 이제 모으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달성이 된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대출을 활용함에 있어서 시장의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부채를 활용하는 형태로 시장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300만 원 월소득이면 본인이 이제 이자 원리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는 한 120만 원 정도
DSR 40%를 적용하면 이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이론적으로는 한 2억 2천만 원 정도를 대출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집의 어떤 규모, 금액 이런 것들을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 플러스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의 크기, 요거를 더해서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앞으로 이제 조금 나아질 수 있거나 또는 내가 계속 여기에 거주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물건을 찾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을 마련하는 수요로 넘어오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공공 임대주택은 뭐 30년짜리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사지 않아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늘리겠다. 뭐 현실적으로 주택의 형태가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 아파트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뭐 다른 이제 워낙 공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뭐 LH나 SH에서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비율을 늘리겠다. 이걸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물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뭐 공짜로 사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이 돈은 이제 결국은 세금으로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현실적으로 조금 지연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주거라는 부분들은 지금 사람들이 다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살만한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거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 그게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표로 올리겠다라는 거는 30년간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어떤 소득이 없더라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실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 안정 효과를 항상 얘기를 할 때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공급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연하지가 못해요. 바로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후행적으로 공급이 되는 형태다 보니까 시간이 우리가 예상했던 시기와 딱딱 맞아떨어지게 공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공급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또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공급의 절대적인 양과 상관없이 공급 부족이 나타나죠. 한 사람이 10채를 원하는 시장이면 당연히 부족한 거죠.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주택의 공급을 약속한 것이 시장에 엄청 안정효과를 준다. 이런 차원의 공급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수요를 얼마만큼 억제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이걸 사려는 마음을 안 갖게 만드는 것. 즉, 요런 시장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어떤 시장 안정의 효과와 연관이 되는 거지, 이 공공주택 5만 채 공급한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될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또, 공공주택과 어떤 지금 뜨거운 집값을 주도하는 아파트 시장과는 차별화된 시장이잖아요. 공공주택을 소비하는 사람과 어떤 이 5만 가구 공공주택은 아파트 형태가 아니라 비아파트도 포함해가지고 5만 가구거든요.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실제 지금 소득이 있으면서 어떤 민간주택, 뭐 고급화된 아파트, 새집 뭐 이런 거를 선호하는 시장과는 좀 차이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요게 시장 안정 효과와 연관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공급은 이제 신축의 공급이거든요. 지금 신축의 공급이 이제 더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신축의 공급, 지금 공급된 것도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전세가 안 나가가지고 전세 대란이 벌어지고 있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막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 공급 절벽인가요? 그러니까 물량 자체는 줄었지만 입주 물량들이 막 들어오는 신축의 물량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채워줄 수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급 절벽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마치 집이 입주하는 물량이 줄어들면 시장에 집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축의 집들도 있잖아요. 신축 입주하면서 기축의 집은 비워질 거 아니에요. 예전에 살던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형태니까. 인구가 급증하지 않는 한, 또 어디서 외부에서 수요가 막 들어와 주지 않는 한 그 시장의 수요를 채워줄 실질적인 사람이 없는 시장에서 공급이 지금 조금 줄었다고 해서 공급 절벽이 뭐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거는 약간 불안감을 좀 자극하는 요소일 뿐이지 실질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